이번에 발표를 할 분은 경희대학교 허진혁 선생님이시고,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포스트 매저먼트 인포메이션 앤 논로컬리티 오브 퀀텀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발표를 할 수 있게 해주신, 자리를 만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경희대학교 허진혁이고,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Post Measurement Information and Non-Locality of Quantum State Discrimination입니다. 이 연구는 경희대학교 김정산 교수님과 하동훈 박사님과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양자 상태 구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양자 상태 구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논로컬리티, 비국소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다음에 측정 후 제공되는 정보인 포스트 매저먼트 인포메이션을 사용한 양자 상태 구별과 또 거기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국소성, 그리고 그 비국소성들을 활용한 하나의 데피니션을 소개시켜 드린 다음에 본 결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게 바이펄타이 스테이트 디스크리미네이션이기 때문에 바이펄타이 시스템 안에서는 양자 상태와 매저먼트가 어떻게 정의되는가를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 두 개의 벡터 스페이스의 텐서 프로덕트로 표현되는 힐버 스페이스 H 안에서 양자 상태는 포지티브 하면서 유닛 트레이스를 갖는 오퍼레이터로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저먼트 역시 포지티브 하면서 완비성을 지니고 있는 오퍼레이터들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양자 상태 구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확률적으로 준비된 상태들 중에서 정말로 준비된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는 문제로서 이렇게 앙상블 1을 이용해서 사전 확률과 상태들의 집합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구별을 할 때 메저먼트 아웃컴을 이용해서 어떠한 디시전 룰을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은 다음 그림과 같은데요. 만약 M1이라는 메저먼트 아웃컴을 얻었을 때 준비된 상태는 로우 1일 것이다 라는 그 판정을 하는 전략으로서 이때 만약 MJ라는 메저먼트 아웃컴을 얻었는데 준비된 상태가 로우 Y였을 확률은 다음과 같은 조건부 확률로 표현할 수 있고 본 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측을 할 때 준비된 상태가 무엇인지 추측 성공 확률의 기대 확률은 다음과 같이 P success probability라고 하면서 상태가 준비될 확률과 상태 그 아웃컴이 나올 확률들의 곱의 서메이션으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추측 성공 확률들의 맥시멈 값을 구하자면은 일단 미니멈 에러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할 건데요. 이러한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추측 성공 확률의 최대값은 다음과 같은 프로블럼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얻을 수 있는 이런 프로블럼으로 얻을 수 있는 maximum success probability는 guessing probability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PG 입실런이라는 노테이션을 쓰면서 다음 식과 같이 그 이전에 보여드렸던 추측 성공 기대 확률의 맥시멈 값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메저먼트의 LOC 오퍼레이터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다면은 그땐 이제 노테이션을 PL 입실런이라고 하는데요. 이 PL 입실런은 이제 맥시멈 값을 찾는 프로블럼에서 조건이 하나 추가된 것이므로 PG 입실런을 어퍼 바운드로 갖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니퀄리티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양자 상태 구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비국소성이란 무언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 만약 앨리스랑 밥이 퀀텀 커뮤니케이션 등으로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그림과 이제 앨리스랑 밥이 이제 LOC만으로 제한되었을 때를 그림으로 각각 표현한 것인데 만약 LOC 오퍼레이터만으로 PG를 달성할 수 없다면은 그 확률의 스트릭틀리한 작은 값을 갖게 된다면은 여기는 상태 구별에 있어서 양자적인 비국소성이 무언가가 있다, 논로컬리티가 존재한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확률이 동일한 값을 갖게 된다면은 비국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논로컬리티가 없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상태 구별 중에서 이제 포스트 매저먼트 인포메이션이 주어졌을 때의 상태 구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다루려고 하는 상태 구별의 상황은 4개의 스테이트가 주어졌을 때 어떤 상태가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전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해서 상기시켜 드림과 동시에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인덱스들의 노테이션은 람다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서브앙상블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할 건데요. 뭐 앙상블 입실론에다가 뭐 2나 입실론에다가 각각 두 개의 상태와 확률로 구성된 집합으로 이렇게 쪼개봤을 때 첫 번째 있는 집합은 이제 서브앙상블 E0라고 하고 두 번째의 집합은 서브앙상블 E1이라고 정의를 할 건데 이러한 상태 구별에서 이러한 거를 도입하는 건 사실 뭐 기존에 있는 앙상블 E에서는 로1이라는 상태가 에타1이라는 확률로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과 앙상블 E에서 E0라는 서브앙상블이 있고 그 안에서 로1이라는 상태가 준비되었다라는 것으로 상태가 준비될 확률은 동일하지만 그 한 단계 추가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 4개로 이루어진 앙상블 안에서 두 개로 나누는 방법은 사실 뭐 이렇게 그림과 같이 1, 2와 3, 4 아니면 1, 3과 2, 4, 1, 4와 2, 3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림에선 보시다시피 1, 2와 3, 4로 나누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 측정 후 제공된 정보가 언제 주어지는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만약 준비된 상태가 로1이라면은 그러면 이제 서브앙상블 E0 안에 있으니까 수신자가 측정 후에 클래시컬 비트 E0에 해당하는 클래시컬 비트 0를 받게 됨으로써 어떠한 상태가 준비되었는가라고 추측할 수 있게 되는 전략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준비된 상태가 로3거나 로4라면은 서브앙상블 E1에 있으니까 클래시컬 비트 1을 이제 관측자에게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 역시 아까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브앙상블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PIS라고 노테이션을 저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때의 메저먼트 역시 조금 테크니컬하게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의 메저먼트의 역할은 각각의 서브앙상블 안에서 하나씩의 스테이트를 디텍하는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M13이라는 메저먼트 아웃컴은 입실론 제로에 준비된 상태가 입실론 제로에 있다면은 로1일 것이고 E1에 있을 때는 로3일 것이다 라고 디시전 룰을 주는 메저먼트 아웃컴인데요. 만약 메저먼트 아웃컴 M13을 얻었는데 그 측정 후에 제공되는 정보가 0이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준비된 상태가 로1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브앙상블을 1, 2와 3, 4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인덱스 세트를 나타낸 것인데요. S는 1, 2, 그리고 S의 컴플리먼트는 3, 4 이렇게 각각 표시를 하고 뭐 서브앙상블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메가 S는 이거 메저먼트 아웃컴의 인덱스에 대한 설명인데요. S와 S의 컴플리먼트의 카르티전 프로덕트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은 벡터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구별 전략을 썼을 때 얻을 수 있는 최대 추측 성공 확률은 다음과 같이 PG, PI, 입실론 S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서브앙상블을 어떻게 나눴고 또 그에 대한 PI를 제공한 최대 추측 성공 확률이니까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하였고 오른쪽에 있는 수식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생각으로 메저먼트의 조건을 이제 LOC 메저먼트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한을 뒀을 때 그때의 확률은 이제 PLPI 입실론 S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우변과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조건이 하나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PGPI 입실론 S를 어퍼 바운드로 갖는 확률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롤러 퀄리티를 고려할 수 있는데요. 앨리스랑 밥이 콜라보레이트 할 수 있는데 PI가 주어졌을 때의 확률, 그리고 앨리스랑 밥이 LOC만으로 제한되었을 때, 그리고 각각 PI가 무엇인지 제공되었을 때 준비된 상태가 무엇인지 추측할 확률을 각각 표현한 것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LOC만으로 PGPI 입실론 S라는 확률을 달성할 수 없다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국소적인 무언가가 있다, 롤러 퀄리티가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확률이 동일하다면 역시 롤러 퀄리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각각의 상황들의 롤러 퀄리티를 가지고 롤러 퀄리티들을 응용한 어떠한 데피니션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만약 동일한 앙상블에 대해서 어떠한 상태가 준비되었는가라는 상태 구별 전략에서 기존의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롤러 퀄리티가 존재했는데
PI가 주어지는 상태 구별 전략에서는 놀러 퀄리티를 확인할 수 없다면은 그때는 저희는 PI annihilates 놀러 퀄리티라고도 하고 PI가 비국소성을 소멸시켰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만약 두 가지 방법 모두 놀러 퀄리티가 존재할 때 그때는 이제 PI does not annihilate 놀러 퀄리티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반대의 상황인데요. PL이 서로 같을 때, 즉 기존에 있었던 상태 구별 전략에서는 놀러 퀄리티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PI를 사용하는 상태 구별 전략에서는 놀러 퀄리티가 발견이 되었다, 확인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저희는 이제 PI creates 놀러 퀄리티라고 하면서 PI가 비국소성을 발생시켰다라고 저희는 정의를 합니다. 또한 이제 두 가지 상태 구별 전략 모두 비국소성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그때는 이제 PI does not create 놀러 퀄리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러한 정의들을 활용한 저희 본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ntanglement Witness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Entanglement Witness는 일단은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벤 다이어그램과 같이 separable 오퍼레이터들의 트레이스를 취했을 때 포지티브한 밸류를 주는 이제 셉스타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는 이제 블록 포지티브라고도 할 수 있는 집합인데 이 셉스타에서 포지티브한 오퍼레이터들을 제한 부분을 Entanglement Witness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집합 표현으로 쓸 수 있는데 이 Entanglement Witness의 특징은 어떠한 Entangled State에 대해서는 트레이스 값이 네거티브가 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Entangled State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Entanglement Witness를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theorem과 example들을 만들었는데요. 먼저 4개의 스테이트로 구성된 바이펄타입 퀀텀 스테이트 앙상블 E가 다음과 같이 정의되었을 때 각각 상태와 사전 확률들을 곱해 차가 아래와 같은 만약에 포지티브한 경우가 2가지, 그리고 Entanglement Witness에 속하는 경우가 1가지, 그리고 블록 포지티브인 경우가 1가지 이렇게 존재를 한다면은 그때 이제 서브 앙상블을 1, 2와 3, 4로 나눈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비국소성이 놀러 퀄리티가 애닐레이트 되지만은 서브 앙상블을 1, 3과 2, 4로 나눴을 때 그때의 정보를 제공하는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에 대해서는 놀러 퀄리티가 사라지지 않는다. PI does not annihilate 놀러 퀄리티다. 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example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만약 Entanglement Witness W가 아래의 식과 같은 아래의 식을 만족하는 Entanglement Witness가 주어졌을 때 저희는 각각의 상태와 사전 확률들을 다음과 같이 수립할 수 있는데 이렇게 꾸려진 스테이트들의 앙상블에 대해서는 각각의 theorem에 있던 4가지 조건들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2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포지티브 오퍼레이터에 속하고 1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Entanglement Witness가 되고 1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Entanglement Witness지만은 블록 포지티브인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렇게 꾸려진 스테이트 앙상블에 대해서는 1, 2, 3, 4에 대한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은 비국소성을 소멸시키지만 1, 3, 2, 4 이 케이스의 경우에 대해서 주어지는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은 놀러 퀄리티를 소멸시키지 않는다 라는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역시나 비슷하지만 반대의 상황을 고려해 보자면은 이렇게 4개의 상태로 구성된 앙상블에서 사전 확률과 상태의 곱의 차가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한데 1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Entanglement Witness에 속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1, 2와 3, 4로 나눴을 때의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은 논러 퀄리티를 생성하지만 1, 3과 2, 4로 서브 앙상블을 나눴을 때의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은 논러 퀄리티를 생성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Entanglement Witness W가 아래의 식을 만족하면서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상태와 사전 확률들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이렇게 앙상블을 꾸릴 수 있다면은 그때는 마찬가지로 저희는 이제 3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포지티브하고 1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Entanglement Witness가 된다라는 것을 저는 확인을 하였고 그로 인해 1, 2와 3, 4로 나뉘어진 PI에 대해서는 놀러 퀄리티가 생성되지만은
1324로 나뉘었을 경우에 포스트 매저먼트 인포메이션은 논로퀄리티가 생성되지 않는다. 이런 논로퀄리티들이 서브 앙상블을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조금 좌우될 수가 있다. 선택에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저희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머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의 결과로서는 마지막 theorem에서 조금 마지막 example을 말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논로퀄리티들을 생성시키고 소멸시킨다는 데피니션을 포스트 매저먼트 서브 앙상블을 어떻게 나누고 그 서브 앙상블의 내용이 들어있는 포스트 매저먼트를 어떻게 전송하는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논로퀄리티를 생성시키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를 인탱글먼트 위트니스라는 오퍼레이터를 사용함으로써 example 역시 만들 수 있다는 결과를 내었습니다. 저희 퓨처 워크로서는 지금은 이제 4개 스테이트에 대한 앙상블을 주로 고려를 하였지만은 만약 4개 이상 좀 더 일반적인 경우에 앙상블을 사용했을 때 그러한 상태들의 상태 구별 전략을 취했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니멈 에러 디스크리미네이션이라는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하였지만은 다른 상태 구별 전략, 예를 들어 unambiguous discrimination이나 maximum confidence discrimination 같은 다른 상태 구별 전략을 사용했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확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초분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한 가지 첨언을 붙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결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그 4개의 스테이트를 나누는 방법이 3가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2가지 경우만 고려했냐라고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주안점으로 삼았던 거는 이제 PI 선택에 따라 선택이 이제 비국소성의 생성 혹은 소멸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2가지 경우를 다룬 것인데 만약에 서브 앙상블을 1.4와 1.2.3으로 나눴을 때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아직 여기 주어진 조건만으로는 그때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없고 조금 더 뭔가 조건이 추가되거나 조금 변형된다면은 아마도 그때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저희의 골자는 이제 이러한 PI의 초이스가 논로퀄리티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2가지 경우만을 고려했습니다. 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게요. 지금 이게 여기서 말하는 논로퀄리티를 소멸시키고 생성시키고 하는 그거를 먼저 생각하고 저는 지금 4개짜리 2개 나눠서 하는 거를 가지고 아까 말했던 미트니스하고 이렇게 나눈 것이잖아요.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세트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가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처음에는 이제 논로퀄리티가 애니레이트랑 크리에이트 되는 경우에 대해서 발견되었다라는 결과를 보고 그러면은 사실 그때도 마찬가지로 4개의 스테이트 앙상블에 대한 경우였는데 그게 달라질 수 있는가? 4개의 스테이트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궁금증을 통해서 일단 연구를 시작된 게 아마 처음 시작된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연구를 시작한 게 아니라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될까라는 거를 고려해보고자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저기 지금 퓨처 워크에 이제 N이 4보다 클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생각하는 게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N이 4보다 커졌을 때도 이렇게 2개로 나눠서 생각할 건지 아니면 더 여러 개로 나눠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또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논로컬리티를 생성하고 선별하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아니면 뭐 새로운 정의를 또 만들어내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지. 혹시 지금 조금 생각해두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해서. 아무래도 지금 결과의 연장선이다 보니까 일단은 될지 안 될지와 뭐 그에 대한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지만은 연구를 진행하다가 조금 더 갈래를 나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뭐 그때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든 하는 게 뭐 옳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첨언을 드리면 그 정의가 크리에이션, 어널레이션의 확장을 일반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개수가 100개일 때만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개라도 뭐 어차피 그 포스트 메저먼트 인포메이션이라는 게 어떠한 양상물에서 나온 거냐를 주는 거라고만 하면은 개수에는 별로 제한이 없을 거고, 하나 엔탱글먼트 위트니스와 관련이 있는 거는 그랬을 때 그 논로컬리티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조건들이 엔탱글먼트 위트니스와 관련해 가지고 입증이 된 결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컨디션들이 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궁금했던 거는 아까 셋을 4개짜리에서 2개 나누는 거였는데 어차피 2개가 어떻게 나눠지냐 좀 상황이 달라지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5개다 n이 5다. 그럼 어쩔 수 없이 뭐 똑같이 못 나누는 거 아니에요? 정의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정의는 할 수 있는데, 정의는 할 수 있는데, 이제 그것들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실제 이그젠플하고 연결된 인터넷 위트니스나 그 기타 등등 어떤 연결되게 하려고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아마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없으시면은 다시 한번 인사분께 박수를.